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금방 왔죠? 네. 20초 너무 정도. 빨리. 커피 한 모금 마시니까 바로 그냥 다시 돌아오네요. 네. 자, 오늘 불사조 대표님 모시고 이정복 대표님 모시고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말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딸기 스무디 얘기가 있어. 딸기 스무디는 뭐예요? 이거 딸기. 네. 커피를 못 드시는군요. 아니에요. 저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 딸기 스무디 오늘 더 좋아해서. 딸기 스무디를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감성이 진짜 어. 달달한 감성 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접자가 오늘 평소보다 한 15배 정도 떡상해서 150명 정도. 불사조님 효과, 네. 대표님 효과가 엄청납니다 정말. 네. 이분이 가시면 또 이분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겠죠. 저희는 불사조가 아니고 저희 그냥 뭐 오골계 정도. 저희 물사조죠. 물사조. 물사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궁금한 질문부터 빨리빨리 드리죠. 네. 그 대표님 24일 날 대우건설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무려 지금 40%가 수익이 났습니다. 좀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정말 대단한 이제 수익률이 났는데. 대우건설 사실은 한 2년 동안 거의 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또 건설 섹터가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40% 수익이 난 상태는 정말 훌륭한데, 네. 근데 여기서에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지금 건설주가 좀 매력적일까요, 대표님? 지금 대변수도 아무래도 건설 쪽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네네. 근데 우리 연초에 이제 HTC 현대산업개발 사태가 있었었던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네. 더 주가가 싸졌던 부분들이 있고 음. 또 지금 아무래도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되고 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느냐 저한테 질문 주셔서 정부가 주도하느냐에 제가 대한 질문했었나요? 여기 앵커님께서 앵커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민간 주도 쪽으로 더 확정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아마 됐죠. 대형 네. 건설사가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후 아파트가 300만 호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50만 중에 200만을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건설주에 대해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2007년도, 6년도, 5년도 이때가 붐이었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그때 건설주가 좀 많이 올랐었고 한 12년 정도 오르지 못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실적은 좋은데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원전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건설 회사 이쪽에 대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딱 올해 뭐 내년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단기간에 좀 올라서 쉬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반도체주나 또 이쪽이 반등이 들어가면 건설주 해운 조선 이쪽이 쉴 수 있거든요. 네네. 섹터별로 순환매가 된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약간 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우건설 많이 올랐지만 뭐 DLENC 뭐 또 그리고 GS건설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까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신고가 목전이거든요. 여긴 또 유가 상승에 대한 특히 수혜를 많이 보는 또 중동 쪽에 대한 또 워낙에 공급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서 건설주는 그래도 순환매가 중소형 건설주까지 순환매가 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한 달 바짝하고 이렇게 완전히 맞아요. 꺾이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결국 부동산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번 정부 목표가.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확대가 되면은 저는 결국은 잡힌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이.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또 약간 미국 쪽이나 이런 쪽도 약간 부동산이 꺾였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걸 맞물려서 조금 건설 이 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은데 많이 없어졌어요. 한 10년 동안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하나의 턴어라운드가 오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간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다른 우려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바로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다 그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롭게 만약에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면은 그런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네.
분양가가 좀 비싸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조금 그 수요가 좀 딸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대형 건설사가 분양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하지만 전 부동산이 뭐 한 번에 확 이렇게 네. 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식 추가 상장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악재잖아요. 네. 12 물량, 뭐 전환사채 네네네. 상장한다는 것은 근데 높은 가격에 있을 때 상장을 해야 악재예요. 바닥에 있을 때는 사실 악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식으로 따지면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을 때 추가 상장 나온다 그러면 주가 빠지듯이 네. 부동산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되면은 빠진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는 또 가격을 거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또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도 해외 쪽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먼저 가고 결국 중소형 건설사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요거는 짧게만 할게요. 아까 대충 답을 들었으니까 FOMC 이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특히나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쏠리는 쪽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좀 관련이 없는 네. 그쪽 섹터에 좀 아무래도 수급이 쏠리는 게 뭐 건설, 철강, 뭐 조선, 해운 이쪽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리오프닝 쪽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온다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그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부분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네, 영향이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 네, 그거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 궁금해요. 네. 그 일단 우리나라 확진자 지금 30만 명 정도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나오죠? 한 30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늦으면은 다음 주에 정점일 것이다. 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 미국도 어쨌든 정점 찍고 지금은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리오프닝주 지금이 어느 정도 좀 막차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까요? 매수하기에는? 저는 심리니까 주식 투자는 심리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쏠릴 수 있다. 그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리오프닝 섹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뭐 제약주도 리오프닝이에요. 임상이 그동안 뭐 지연이 되는 네네, 부분들, 그러네. 투자가 지연 그리고 또 문화예술까지 해서 뭐 여행 이런 쪽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리오프닝 된다. 뭐 해외 여러 기업들 나라들도 엔데믹 선언하고 이제는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종목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수혜주하고 정반대가 되겠죠. 코로나 수혜주들은 약간 시들시들해지는 거고 그동안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대다수 업종들은 그래도 한번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 형편없거든요. 네. 그러면 적자가 심한 기업이 많아요. 근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니까 일단 주가가 먼저 오른 다음에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조금 그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많이 늦춰졌어요. 다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작년 8월부터 어느 정도 네. 그렇게 한 상황이고 이제 마스크 거의 벗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 방역을 하고 이렇게 딱 눌러 있다가 풀어주다 보니까 이번에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많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상황이고 근데 아무리 확진이 많이 되더라도 지금은 또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아무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도 리오프닝 늦추지 않겠다. 또 자영업자들은 경제에 대한 타격이 네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아무래도 뭐 한 달 전, 두 달 네. 전부터 계속 오다가 오히려 지금 이번에 또 공약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런 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리오프닝주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돼요? 네,
종목별이나 섹터별로 좀 충분히 다르다?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많이 것 같아요. 있다. 네, 근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맞아요. 네. 사실 그건 그래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오프닝도 예. 뭐 예전에 항공주도 거의 포함이 됐었는데 네. 거기는 지금 또 악재가 있잖아요. 유가. 그렇죠. 환율. 예.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뭐 엄청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리스니까 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동안 항공주는 또 음, 화물 운송 때문에 특수 효과를 그렇죠. 누렸는데 그거보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음, 지금 더 악재로 안 좀 좋다.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유가도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저께 좀 급락 나왔잖아요. 네, 저 그렇죠. 리오프닝 관련주 네, 중에 네. 몇 종목이 네.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 아, 화장품 맞습니다. 중 예, 예. 중국이 더 이제 뭐 또 갑자기 또 걸어 잠그는 이런 확진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또 아무래도 이 대외적인 이런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이 되는 그런 업종들은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는 우리 내수와 관련된 뭐 리오프닝 주식도 굉장히 많고 어제 강원랜드 주식도 봤거든요. 예. 그렇게 뭐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쪽은 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네네. 막 기대감이 올라가 있었어요. 음. 그런데 뭔가 그런 부분 뉴스 때문에 특히 영향을 어제 많이 받아서 예. 또 종목들이 좀 빠진 종목들이 있지만 모든 리오프닝 주식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그 제약바이오가 네. 말씀대로 오히려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근데 그 웃긴 게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관련된 주기도 하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임상이 좀 늘어나니까 네. 네.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그 리오프닝 관련된 주로 묶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떨어. 제약바이오가 이 백신 관련주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 확진자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마스크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처음엔 비싸다가 그렇죠. 싸지니까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주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임상 1상, 2상을 잘 진행되고 있던 또 해외 쪽에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제약 업종들도 있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올 스탑이 됐었던 맞아요, 부분들이 맞아요. 다시 재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른 적이 없는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대다수 기업들이 너도 나도 코로나 치료제니 진단 키트니 그렇죠. 한다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하는 기업들은 또 그동안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보면 주가가 뭐 절반의 절반 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막 급하게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 JW 중해제약인가요? 네네네.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 관련주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재명? 아니에요? 이재명 관련 그 탈모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거 탈모 있었지 관련된 않았나? 종목이에요. 탈모 관련된 주식은 좀 최근에 반짝했다가 최근에 대장주로 그때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좀 약간 눌리더라고요. 그 뭐였죠? 탈모 관련해 가지고 현대바이오였나? 네, 현대바이오도 현대바이오 탈모 있어요? 관련주고 또 몇 개 있어요. 네, 그거 몇 개 말고.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요. JW 중요제약. 그냥 이제 그 제약바이오 말씀하시길래 음. 최근 들어서 JW 중해제약을 살짝 봤는데 너무 잘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 종목이 거의 못 올랐는데 그래서 전 제약바이오 볼 때 딱 한 가지만 조금 네네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약바이오가 정말 투자가 어려워요. 네. 그냥 막상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막 급등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뭔가 실적은 막 안 나오고 네. 특례 상장이고 하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다면 어느 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되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중해제약에 뭐 한 2, 3주 전으로 가면은 조금 바닥을 잡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수급이 들어오는데 고가에서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 동안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작년에 특수를 누렸고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바닥을 약간 잡아가는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조금 최근에 흐름이 다른 제약주보다 단순히 많이 빠진 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오르려고 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생각보다 찾아보면 좀 있으니까 그쪽은 또 뭔가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게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모멘텀이나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 보네요. 셀트리온은 사실 뭐 코로나 이쪽에 대한 레키로나도 있지만 램시바부터 해서 실적이 정말 나오는
제약바이오 네네. 특히 국내 제약사 중에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부터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또 투자가 확대되고 규제도 약간 완화해주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일 무서운 거 하나가 지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실적이 나와도 뭔가 큰일이 날 수 있는 거래 정지되면 정지라든지 땡이죠 그쵸? 뭐. 예. 그 부분이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어제 상승폭은 조금 아쉬웠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제는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그렇죠. 주가는 많이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기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뭐 아주 뭐 여기에 뭐 올인하신 거 아니시라면 하나의 포트폴리오라면은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이제 확실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다른 바이오 제약주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바이오주의 네. 투심 또, 이런 거에. 또 3월이 또 상패 시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특히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이제 슬슬 손이 가볼까 네.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악재가 하나가 해소가 된 거니까 그런 네.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그 대우건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2의 제약바이오 대우건설이 될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 있을까요, 대표님? 그거는 공개가 제가 힘든가요? 다음번에 어. 하나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올게요. 어. 오늘 이제 오. 리오프닝을 준비해서 리오프닝. 네 제약바이오 업종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제약바이오 사실 매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금 약간이나마 많이 빠졌는데 기관 외국인 좀 관심을 갖는다든지. 네네. 근데 바이오 업종은 특히 이게 눈에 보이는 매출이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임상이 확실하게 이상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원래 이제 네. 꿈과 희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PDR이라고 하죠. 네. 드림. 꿈과 희망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니까. 저는 실적 얘기하시는 실적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네 무슨 말인지 실적이 알겠어요. 나오면 이미 네. 벌써 다 기대치가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좀 근데 형성이 돼 있기 약간 때문에. 그것도 맞거든요. 특히 바이오 종목은 그런데 셀트리온은 사실 그렇진 셀트리온은 안 않았거든요. 그렇죠. 셀트리온이 처음에는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형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매출이 나올 때 관심을 갖는 게 낫고 그냥 그야말로 특례 상장이다. 그러면 한 번에 잭판이 터지는 거죠. 부동산 따지면 재개발 재건축이 갑작스럽게 되는 거니까 네네.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마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 내일 모레 갑자기 뭐 오세훈이 무조건 재개발하라. 안 하면 죽는다고. 이래버리는 한 거죠. 20억씩 오르려나요? 20억씩 그렇게까지 올까요? 지금도 비쌀 걸요? 너무 비싸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주까지 얘기를 해봤고 저는 궁금한 게 약간 요런 뷰가 좀 궁금한데 네. 리오프닝주 해가지고 아까 뭐 항공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그 미국에서 저희도 뉴욕 증시 뭐 네, 매일 네. 보니까 네. 유가 올랐다고 하면은 뉴욕에서 항공주는 막 10%씩 빠지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버텨요. 네. 그런 거 보면 리오프닝이 우리나라 좀 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가 센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가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정유화학주가 안 올라요. 미국은 신고가를 찍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관련주들 많은데 우리나라는 S-오일도 안 가고 지금 화학주 정액주 오르지 않잖아요. 네네네. 참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러는데 참 네. 안타깝지만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도 예전에 미국에서는 한번 잭팟이 터진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작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막 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한 기업들도 좀 있고 대한항공 화물 쪽으로 극복을 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시아나항공과 네, 네. 다르게.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고 또 수혜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년 정도는 딱 걸어 잠궜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밤새도록 이렇게 음. 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9시. 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고 예, 예. 지원책이 또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약간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네. 좀 적고 네. 거기다 좀 기대감도 네. 있고 이러니까 리오프닝 알겠습니다. 무한사랑 불사조 님께서 우리 불사조님은 실력장, 인성장, 외모장 제일 중요한 거 세 개를 다 야. 갖추셨네요. 주식계의 선한 영향력 이런 댓글도 본 것 같습니다. 주식계에서 얼마나 선한 기부하십니까? 대표님?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주식 기부? 주식 걔가 다 기부? 담배꽁초 있으면 무조건 줘야 돼. 안 주시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아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진짜 네. 자영업자분들 생각해 주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되게 선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기보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우리 자영업자가 사실은 네. 우리나라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다른 예, 나라 예, 대비했을 예. 때 그래서 좀 요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아무래도 좀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주식계의 생각이 유재석님까지 나오셨습니다. 주식계의 유재석님. 아 유재석을 어디다 갖다 비교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좀 화나요. 아 저는 진짜 착하다고 느끼신 게 예, 예. 느낀 게 그 여기 나와서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주시잖아. 그러니까 약간 측은지심, 동정심? 측은지심. 그리고 이제 배품 이런. 제가 방송에서 이제 네. 뭐 유재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러셨습니까? 이미 아. 뛰어넘으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유재석 실제로 뭐 보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유재석 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재석 씨죠. 그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전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만 삽니다. 네. 앞에 있는 분이 더 중요해요. 유재석은 제가 블루님이죠, 블루님. 평생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분한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리오프닝 좀만 더 물어보고 네. 뭐 5분 10분 뒤에 보내드리죠. 그래서 그 대표님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주는 다음에 제약 바이오 왜 자꾸 네. 준비해 주신다 했고 뭐물 탔어요? 아. 이렇게 제약 바이오를 계속. 물려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렇다면 대표님 리오프닝 주 그러면 제2의 대우건설이 될 리오프닝 주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이제 하이라이트를 장식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뭐 정말 많은 리오프닝이 있는데 네. 또 좀 먼저 치고 간 또 대우건설이 먼저 치고 간 다음에 네. 대장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현대건설, GS건설 쫓아가는 DLNC까지 이런 부분이 왔다면 그래도 지금 여행주가 먼저 치고 갔잖아요. 야, 네. 근데 신고가까지 가진 못했고 CJ CGV를 좀 보고 있어요. 여기는 CGV. 아무래도 네. 여기가 굉장히 뭐 키오스크도 많이 그동안 많이 교체가 되면서 인력 감축을 하고 네. 또 사실 리오프닝주의 가장 큰 걱정이 유증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관리 종목 이렇게 네네. 된다는 거 얼마 전에 모두투어처럼. 근데 여기는 코스피 200이면서 이미 2번의 유상 증자를 했어요. 한 2년 정도 걸치면서 네. 그러면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연구체 발행을 해서 그나마 또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문화 컨텐츠 쪽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네. 또 많은 국민들이 넷플릭스 요새 약간 좀 시들시들해졌거든요. 예전보다는 네, 네. 예전보다는 네. 파워가 좀 떨어진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나가서 어렵지 않잖아요.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사실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맞아요. 사실 그건 문화죠. 네. 영화를 보려고 가는 게 네. 아니라 영화관을 가려고 가는 네. 거죠. 영화관을 가려고 하는 건데 또 그 안에서 팝콘 거기가 또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그것도 못 먹어요. 네, 그러다 맞아. 보니까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해서 전국에 몇십 개가 없어졌습니다. 영화관이. 네네. 그러면 그래도 대기업 CJ 계열이니까 음.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으니까 지금 끝까지 버텼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독점 기업이고 하다 보면은 네. 한번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얼마 전부터 이제 한 달 전부터 바닥을 잡고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 다음에 지금 리오프닝이 지금 뭐 해운주, 조선주까지 강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 자연스러운 회복이 좀 될 거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또 굉장히 바닥권이고 베트남 쪽 또 이쪽에 영업 재개했어요. 여기도 베트남 전부 그 지금 리오프닝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월부터 영업이 재개됐고
또 인도네시아 쪽 이런 중국까지 기대작들이 순차적으로 개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작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든지 예. 또 주라기 월드가 한 6월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터키 법인이었거든요 예전에. 네, 근데 터키 법인? 네, 터키 어.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큰 부분들이 이제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여기가 좀 부각이 받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못했네요. 네,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요즘에 그 배트맨 개봉하고 있더라고요. 네. 배트맨 너무 좋아요. 봐야 되는데. 안 보셨어요 아직? 봤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깜짝이야. 스포 당하는 줄 알았는데. 긴장했어요. 그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네. 대작들이 아무래도 그 찍어놓은 영화들이 많겠죠. 많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점차 개봉이 되겠죠. 그게 이제 12월 달에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오미크론이 맞아요. 와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달라진 게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는 분위기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음. 근데 지금은 백신도 중요한데 이제 코로나에 그 백신을 맞았으면 아무래도 이제 치사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많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치사율 자체가 높지가 않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물러서지 않을까. 물러서진 않을 것이다. 12월 달에 오미크론 처음 터졌을 때 굉장히 위축이 됐었잖아요. 이거 평생 간다. 이런 네네.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는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약해지니까 이번에 뭐 델타크론 또 나왔잖아요. 네, 그 맞아요. 정도로 치사율 높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또 앞으로는 그래도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화관은 저는 무조건 여자친구랑 갔었는데 그래서 영화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어요. 항상. 아니 뭐 하셨길래? 아이, 영화 안 보고. 그런데 어쨌든 뭐 코로나 나오면서 예. 중간에 자리를 못 앉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의 못 갔죠. 그 하나 우리 띄어서 앉아야 되니까. 불사조랑 소주 한잔님께서 3월에 기대작이 굉장히 많이 개봉한다라고 합니다. 음. 좀 그러면 이제 뭐가 저도 잘은 근데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거 하나 띄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띄어 앉으면 안 가요. 예. 근데 저는 그 요즘에 프리미엄 관들 많잖아요. 뭐 메가박스도 맞아요. 그렇고 네, 뭐 프리미엄 관. 시네드 셰프 뭐 이런 거 정말 좋더라고요. 솔직히 좋죠. 근데 말씀드리면. 너무 비싸. 근데 비싸긴 한데 얼마예요? 5만 원까지 나던데? 아니요 요즘에는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디서 뭐 받는 거 아니에요? 한 협찬 받는 거. 한 3달 전에 가봤는데 네. 한 10,000원 그 메가박스가 아니야, 굉장히- 10,000원 아니에요. 아니 할인가로 그 할인 뭐 얼마나 받게?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한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맞아요. 3만 원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띄어서 앉잖아요. 네. 요게 아직까지는 재료가 다 끝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완전히 이제 뭐 전면 이렇게 한다 그럴 때까지는 네. 아무래도 재료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띄엄띄엄 앉으면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 맞아요.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 이제 우리가 백신 패스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죠. 뛰어 앉으면 안 그쵸. 가는. 띄어앉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확 떨어지죠. 거 봐요. 아이, 다 아시잖아. 그 감성. 프리미엄 관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명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프리미엄을 가느니 차라리 네.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생각. 집에서 많이 그리고 있어봤잖아요. 요즘 호텔에서도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같이 결합해가지고 패키지로 파는 호텔들이 많아서 네네네. 그 돈이면 차라리 호텔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 와 영화관이 사모님이 이 방송 안 봐요? 그게 아니고요. 와 진짜 큰일 났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 영화를 편집해서 쇼츠로 자 편집점 잡아드립니다. 영화관을 못 가니까 다들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넘어가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할수록 더 구차해지니까. 자 그럼 뭐 CJ CGV 말고 네. 그냥 종목만 아니 섹터만 하나만 더 주신다면 혹시 여행 섹터. 여행 여행. 섹터에서는 좀 아무래도 가장 좀 그래도 확실하게 버팀목이 있는 여행주, 좀 시총이 큰 거 정도.
지금 사이판이 엄청 많이 네. 간다 하더라고요. 여행 진짜 많은 분들 엄청 갈 것 같거든요. 무조건 가죠. 네, 턴어라운드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4월에 각 재고 있습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예, 일단 되는데 바로 갈 겁니다. 지금 제주도는 터져 나가죠. 네, 엄청 거기는 원래부터 터져 나간다. 원래부터 갈 수 있죠. 전 무조건 갑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여자친구랑 미래 여자친구 분이랑. 미래 여자친구랑. 네. 알겠습니다. 아 어디 가세요? 네? 어디? 저는 뭐 못 갑니다. 못 가요? 이 방송 나갔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안 나오면은 어떻게 집에 감금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불사조님 저희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많이 여쭤본 게 아닌가. 오히려 그냥 오프닝부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좋죠. 좋은데 네. 이제 힘드시니까 사실 나오는 것도 힘드신데. 저는 이 힘드셨어요?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아.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 오늘도 굉장히 즐거워요. 저희가 고품격 경제 방송인데 어쩌다 저는- 예능이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공부도 되고 네. 또 여기 네, 또 네. 출연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좋으신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스튜디오 돈돈이 좀 쭉쭉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원래는 요 커피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데 네. 또 딸기 스무디는 아. 추가 비용 저희가 또 지불해서 드리는 거니까 저희도 신경 쓰고 있다는 네. 거 알고 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네. 딸기 또 엑스트라로 저희 넣은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너무 고품격이라 그래서 PD가 놀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딸기 손질하고 있더라고요. 넣으려 돈이 없어가지고 따로 사서 그렇구나. 넣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불사조님 저희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저희가 네. 뭐 제약바이오 이런 거는 또 해가지고 네. 꼭 여쭤볼 게 있으면은 다음에 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사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